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포항 19도, 경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옅어지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12도, 경주 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덕과 포항이 19도, 경주 22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 저녁을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수가 있어서요.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차차 흐려져서요.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10에서 40mm의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0도, 포항 12도, 경주 7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19도, 경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종일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늘 오전에 0.5에서 2.5m로,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다소 낮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다소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 거찰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주시가 역사문화관 석축 등 부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유구가 훼손됐다는 건데요. 문화재청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국가사적 6호로 지정된 신라시대 최대 사찰터인 경주 황룡사지. 황룡사 목탑의 모형과 사찰의 본래 모습을 가상 복원한 영상관 등을 갖춘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건립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무단으로 터파기와 배수로 공사를 해 통일 신라시대 적심석 등 유구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역사문화관 주변 280m 구간에서 굴착기로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왔다는 겁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차오른 물을 빼고 정밀조사 준비 작업 중이며 주말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축대 등 부대 공사가 역사문화관 건축 허가에 포함됐다고 오판하는 행정 과실이 있었다며 감리업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철저한 규명과 향후 방향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논의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확인을 통하여 문화재청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며 경주시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지난 1월에도 신라 장방형 연모터 유구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벌어지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역사문화관 개관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와 한수원,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어제 동반성장기금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한수원이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예탁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주에 있는 기업은 이 기금으로 최고 10억 원까지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자금 지원으로 지역기업이 한수원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경주 황남초등학교의 용왕지구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오는 2019년 3월 경주시 용왕지구의 협성휴로패 아파트 옆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학교 이름은 경주교육청과 학부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남초교로 명칭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용왕지구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잇따른 아파트 건설로 2007년 추진된 이후 지난해 4월 한 차례 무산됐다가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포항공항에 1,000억 원이 투입된 활주로 재포장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포스코 신재강 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됐고 다음 달부터는 포항 김포 노선이 재운항하는 등 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합니다. 그동안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예천과 제주, 무안기지로 분산 배치됐던 해군의 항공전력이 포항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1970년 개항한 이래 46년간 지역 발전과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포항공항이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해군 항공전력의 모기지 포항공항이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다시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50억 원이 투입된 재포장 공사는 국방부와 포스코가 분담해 진행했습니다. 특히 활주로 서쪽 900m 구간을 4m 높여 재포장함으로써 포스코 신재강 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군은 거리 측정 장비 등 안전 관련 시설을 새로 설치했고 활주로 진입 등 풍향 등을 교체해 안전시설도 보강했습니다. 포항공항에는 다음 달 3일부터 대한항공이 김포 노선에 재취항해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고 이를 기념해 5월 말까지 일반석 요금이 10,000원 할인됩니다. 포항시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른 민항기 취항을 늘리고 노선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포항 제주 또 장기적으로는 포항 울릉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포항 일본, 포항 중국, 포항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으로 노선을 넓혀. 포항공항은 앞으로 민항기와 해군 항공전력이 이착륙하는 민군 항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지속된 불황으로 철강업계가 기부금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 7곳의 지난해 기부금은 70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6% 감소했습니다. 이 중 포스코의 기부금은 629억 원으로 70억 원 가까이 감소했지만 7개사 전체 기부금의 90%에 달했고 현대제철은 58억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1분기 매출이 1,9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8억 3,700만 원으로 208.7%인 187억 9,700만 원이 늘어나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58억 3,500만 원으로 전분기보다 524억 증가했습니다. 100년 전통을 이어온 경주중앙시장에 야시장이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만든 야시장인데 경주의 새로운 야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통의 경주중앙시장이 야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순대와 닭꼬치, 쌀국수와 같은 푸짐한 먹거리가 시장 골목길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야간에 마땅한 즐길거리가 없던 경주에 새로운 명소가 생기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돈 벌고 우리 묵기 좋고 야시장 밤에 와가지고 진짜로 이래 사 먹을 데 없었는데 참 헐케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야시장에 입점한 20여 개 가게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부터 주부, 귀농인까지 다양한 창업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야시장이 생겼는데 우리 경주 시민들이 야시장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야시장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한 청춘마켓도 문을 열어 수공예품과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시장 육성 사업은 부산과 전주, 목포에 이어 경주가 전국에서 4번째로 국비와 시비 등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야시장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서 우리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저는 굉장히 기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경주 야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천년고도 경주에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모두 교체되고 외과 전문의도 배치됐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17명과 치과 1명, 한의사 3명 등 모두 21명이며 특히 올해는 외과 전문의와 응급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됐습니다. 울릉군은 외과와 응급실에 전문의가 배치돼 주민과 관광객의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유료 방송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179건으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으로 셋톱박스를 바꿔야 TV 시청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속여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약정 기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며 요금과 이용 기간 등 약관상 주요 사항을 꼼꼼히 듣고 계약서에 기재한 뒤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항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내년까지 300여억 원을 들여 보수와 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대구공항에서 수송 분담률 32.4%로 1위를 기록했지만 탑승 수속을 밟는 체크인 카운터가 겨우 2개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수송 분담률 2, 3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카운터는 무려 11개와 7개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처럼 수요에 따라 카운터를 바꿀 수 있는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 등도 도입을 해서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큰 골칫거리였는데 올해 안에 주차 빌딩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480면이 늘어납니다. 주기장 확장과 화장실, 대합실 보수 등 내년까지 승객 편의시설 확충에 3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6월부터 공항과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돼 공항 이용객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철역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공항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 도시철도, 그러니까 동대구역까지 가는 그 부분을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택시 그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은 사실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고. 티웨이 항공이 오는 9월 일본 나리타와 후쿠오카 노선을 새로 띄우기로 한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승객 수요에 맞춰 공항도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한동대가 산업계 평가 최우수 대학에 뽑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기업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4개 분야 33개 대학을 선정한 가운데 경북대는 금속과 게임, 영남대는 금속과 식품 등 각각 2개 분야에서 동시에 뽑혔으며 계명대와 한동대는 미디어 분야 최우수 대학에 뽑혔습니다. 경제 5단체는 최우수 대학 해당 학과 졸업생에 대해 취업 때 인센티브를 줄 것을 회원기업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전역에 문어 금어기를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최근 동해안 시군들이 자체 조례로 매년 3월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지만 강원도만 참여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경상북도 등도 참여하도록 금어기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문어 어획량은 1,338톤으로 전년보다 400톤 넘게 줄었고 문어는 일생에 딱 한 번 산란을 하기 때문에 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농번기만 되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 그런데 반대로 대도시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죠. 그래서 대도시 노인들에게 농촌 일자리를 연결해줬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하얀 사과꽃이 만개한 경북 의성의 과수원. 60, 70대 노인 100여 명이 사과꽃 솎아주기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대구 도심지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사과 적과와 봉지 씌우기, 수확 등 11월까지 이어지는 과수 농사에 일일 근로자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땡볕에 어떻게 하겠노 하는데 가게 하면 재미가 나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끝나고 나면 돈 주제야. 그래 일석이조락 해야 되겠나? 너무 재밌어요. 사과 외에도 마늘과 양파, 고추 농사에 일자리가 있다고 구인 공고를 냈더니 대구에서만 400명 넘는 노인이 몰렸습니다. 일감이 없는 대도시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연결시켜보자는 취지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50대보다도 60, 70대 노인층에서 호응이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농작업 하다 보면 다치시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는데 그 농작업 재보험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6만 5천 원 선. 농사일은 고되지만 새로운 일터가 생겼다는 만족감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제 나이는 어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손도 벌릴 일도 없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니까 생활에 좀 뭐랄까 엔돌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집중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우선 비용은 둘째 문제고 이렇게 사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그걸 이제 찾던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나던 도농 교류가 일자리를 주고받는 형태로 확장되는 양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더욱 또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지방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거치 기간을 줄여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적용됐고 비수도권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새누리당이 다음 달 3일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 경북 의원들의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 가운데 4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무소속이어서 복당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하는 정책위 의장을 노려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선에 오른 조원진, 강석호, 김광림, 이철호 의원의 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파동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상임위원장 도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미뤄졌던 각종 축제와 체육 행사가 지난주부터 잇따라 개최되면서 포항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매 주말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호미곶 돌문어 축제와 해변 마라톤 대회 등 8건의 행사가 열렸고 이번 주에도 플라잉 디스크와 포항리그 야구 대회 등의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포항시는 날이 풀리면서 주말마다 많은 외지 관광객이 포항을 찾는 데다 각종 축제와 스포츠 행사까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농어촌 주택과 건축물 1038동을 정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예산 20억 원이 투입되며 지붕이나 벽이 붕괴되는 등 주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건물부터 우선 철거하게 됩니다. 빈집 철거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26,887동이 정비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원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6월 29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은 소양교육을 받은 뒤 아시아와 아프리카 15개국에 있는 새마을 시범 마을에 파견돼 14개월간 소득 증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새마을 리더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개국 30개 마을에 418명을 파견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12도, 경주 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덕과 포항이 19도, 경주 22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 저녁을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수가 있어서요.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차차 흐려져서요.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10에서 40mm의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0도, 포항 12도, 경주 7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19도, 경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종일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늘 오전에 0.5에서 2.5m로,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다소 낮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다소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